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메이데이의 7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전에 우리 대기업 안에 멘토분들께서 한 분 한 분씩 출연하셔서 이슈들도 체크를 해드리고 우리 팩트 체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안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아마 수익률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종목들을 안내드리면서 관심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는 것 중에서 이 관심 종목들은 계속 멘토분들이 출연하시면서 수익률을 비교를 해드리고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범철 멘토님 출연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이제 화학과 디스플레이 담당하고 있는 멘토 신범철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사실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LCD가 대두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입었지만 최근에 중국산 공급, 저가형 패널의 공급 과잉이 되면서 조금 재미없어지고 있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기술 하나로 조금 몇 년씩 들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재미가 있는 산업은 아니지 않나.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OLED CD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다시 조금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살아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디스플레이 업종 담당 멘토이신 만큼 오늘 준비한 것도 관련된 방금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살아날 거다.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약간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기에 디스플레이가 살아날 거라고 좀 보시는지 상세하게 오늘 영상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슈가 하나하나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우리 CES에서 최근에 이제 투명 OLED인가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OLED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투명 디스플레이의 혹시 원리가 이거 뭐 무슨 투명 망토 같이 완전히 그냥 관통되더라고요. 유리 안에서 화면이 나오는데 해상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뭐 이거 혹시 어떤 논리로 진행이 이게 가능한 건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일단 뭐 투명 OLED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렵지만 이제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이제 금속에 대한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금속을 이제 정말 얇게 10나노미터에서 20나노미터 정도로 이게 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금속이 이제 투명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명해진 성질을 이용하고 그 외에 올려져 있는 배선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저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서 이제 빛이 투과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논리는 간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논리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저도 연구를 해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LCD 디스플레이라는 게 결국에는 확대를 해서 보면은 하나하나의 작은 전구들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셨던 입장에서 투명 디스플레이 한번 나중에 도전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론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런 투명 OLED를 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워낙 판가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이제 수요를 원하는 업체들은 이제 박물관이나 이제 전시관 같이 조금 이제 다채로운 미를 이제 표현해주고 싶은 곳에서 이제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기에는 살짝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양산을 통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려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미래를 생각해 보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하려나요? 10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가격대는 한 1,000만 원대 넘겠죠. 그렇죠. 더 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투명 OLED 관련된 이슈들도 있지만 이제 OLED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OLED에서 애플 쪽 이슈들도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LCD 산업이 조금 위축이 되면 디스플레이 산업이 조금 재미가 없었지만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애플이 이제 OLED 아이패드를 24년도 2분기 안에 이제 출시할 전망이다라는 것들이고 그 물량이 약 1000만 대 수준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물량에 대한 수치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해도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T OLED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산업의 강자라고 하면 LG도 있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이 좀 더 높은 상태는 아닐까? LCD랑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둘 다 이제 LCD를 철수하거나 이제 축소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를 철수를 하게 되면서 OLED 시장에 먼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점유율로 따지면 OLED 기준에서 이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아이패드의 OLED 이걸 납품하는 뭐 회사가 좀 어디 쪽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적으로 아이폰 시리즈의 OLED 패널을 납품했던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서는 애플의 LCD에 강점을 보였던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는 OLED 패널에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시리즈의 OLED 지속적으로 납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LG 둘 다 5대5 아니면은 삼성이 조금 우위하지 않을까라고 했었지만 이번에 OLED에 적용되는 기술이 투스택 팬덤 기술이라고 이제 OLED 하나에 한 층에 더 OLED를 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기술을 자체 이제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에 적용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어서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한테 60% 정도의 물량을 이제 맡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러면 오히려 좀 애플향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삼성과 애플은 서로 뭐 도와주는 관계도 있긴 하지만 경쟁사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애플의 입장에서는 그 패널 이원화를 통해서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줄이자라는 느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삼성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BOE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중국해. BOE도 요즘에 6세대한테 밀리고 현재 8세대에 진출하기 위해서 11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이슈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삼성보다는 LG 입장에서 조금 BOE를 더 견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결국에는 뭐 애플향 얘기가 나왔으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좀 우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삼성과 LG 같이 뭐 어떻게 보면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협력자이자 경쟁자이자 동반자다. 과거 우리 중국의 LCD 시장에 네. 조금 이제 뼈아픈 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영향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 애플향 매출이 좀 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적자가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서는 계기가 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에 강점을 보였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LCD 거의 60%를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산의 저가 공급 과잉 패널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본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런 LCD 사업을 축소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제 OLED로 확장하려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이패드의 물량을 60% 정도 담당했다라는 것은 이제 지속적인 적자를 얻었던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나 아이패드가 조금 잘 팔리는지를 같이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거다라는 생각은 이제 약간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LCD 산업의 철수를 하면서 사실 적자가 지적이 됐었고, 중국에 진출했었던 기업들 다 모두 마찬가지였지만 기술력을 뺏기면서 중국 입장에서의 저가 공세, 생산 물량들이 자체가 시장에 많이 풀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리게 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에 강점이 있던 회사다 보니까 쉽게 철수를 하지 못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당시에 유상증자를 또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유상이자를 하면서 신사업으로 이제 OLED 쪽으로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이 결실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딱 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결론을 딱 보자면, 우리가 LG 디스플레이에 지금 투자를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자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물론 이제 가장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쪽에 관련 애플향 OLED, OLED 아이패드에 관련이 있는 기업, 이 이슈와 관련 있는 기업,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은 이제 선희시스템과 P&H 테크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선희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6.2 OLED에서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증착기기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애플이 이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한테 원했던 회사는 이제 캐논 도키의 증착기를 사용해라라는 거였지만,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4월 달쯤에 이제 애플이 선시스템의 증착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식을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선택지가 생긴 거잖아요. 캐논 토키냐, 선시스템이냐. 근데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캐논 토키를 이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선택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캐논 토키를 선택할 때 발주 시기가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캐논 토키가 이제 소니 시스템보다 배는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발주 시기랑 그리고 자금을 생각했을 때 값비싼 캐논 토키를 말고 조금 가성비가 좋은 소니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의 시스템에 관련돼서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이거 보면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보면은 캐논 토키에 네. 그 장비들이 지금 깔려 있는 상태에서 생산하는 물량, 그러니까 선의 시스템 장비들로 바꾸기 위해서 돈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굳이 바꿀 이유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후에 애플향 OLED 아이패드, 그러니까 OLED 아이패드 애플향의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될 경우에 공장을 증설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을 건데, 그때는 조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고 효율성 있고, 예, 그렇게 뭐 가성비가 있는 선의 시스템의 장비가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들을 지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의 시스템 이렇게 있고, 우리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선희 시스템을 조금 크게 보자면 이제 23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을 볼 수 있는데, 그 가격대를 큰 박스권으로 보자면 이런 17,000원 부근과 고점 부근이 있는 37,000원 부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박스권을 보게 되면 흐름을 이런 박스권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기를 조금 한번 터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선희 시스템이 어떤 이슈에 반응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OLED나 웨어러블 테마에서 굉장한 이제 반응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왔을 때도 OLED와 이제 애플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서 어떤 테마로서 엮이면서 상승을 했고, 지금 24년 마찬가지도 OLED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그 이슈에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눌린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보면은, 이제 이 시즌이 이제 BOE가 이제 어떤 1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선 시스템이 증착기로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흐름이 강하지 않으면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21선을 이탈했지만은 현재 60평선을 잘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증착기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와준다면 이런 이제 단기 고점 부근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BOE나 LG 디스플레이부터 어떤 증착기의 수주가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전고점 부근이 37,500원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전에 말했던 이 하락이 지속이 됐을 때는 증착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식었다. 그리고 그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2만 원 부근들을 이탈할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웨어러블 시장이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계속 됐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저점은 17,500원 부근으로 좀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고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37,500원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이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박스권 상단과 하단의 딱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추세적으로 삼각 추세를 좀 그리고 있으면서 돌파를 할지 이탈을 할지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돌파를 하게 된다면 우리 그 애플향 OLED 쪽에 긍정적인 소식이 현실화된다라는 기대감들로 돌파를 할 것이고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망감이 이제 이런 이슈들이 기대감들이 좀 꺾이면서 이탈을 할 수 있으니까 방향성들을 잘 탐색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선의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좀 드리긴 했으나 우리 이런 것들은 투자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신 P&H 테크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P&H 테크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P&H 테크는 이제 OLED 소재랑 이제 원료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지만은 이제 소재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P&H 테크는 OLED 소재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런 CPL 고글절을 이제 단독 납품한 적도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같이 성장하면은 이런 반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시즌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반사 수혜가 있었고 또 OLED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같이 P&H 테크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24년은 또 역시 IT OLED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패드향 물량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한 60% 정도 점유율을 물량을 좀 받아오는 상태에서 그만큼 이제 물량을 납품을 하기 위해서 소재 기업의 수혜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같이 이제 P&H 테크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되고 독점으로 납품하는 이력도 있는 회사다 보니까 관련된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아이패드와 관련된 투스택 텐덤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관련돼서도 P&H 테크가 관련이 좀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이제 투스택 텐덤이다 보니까는 이제 OLED를 하나 더 쌓는 구조이다 보니까는 들어가는 소재의 양도 이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P&H 테크 같은 소재 기업이 기존에 납품했던 소재 양보다 더 많은 물량을 제공함으로써 그로 인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OLED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60% 물량을 LG 디스플레이가 받아왔고 그리고 이 투스택 텐덤이라는 기술이 소재가 2배까지도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60%, 1000만 대 중에 60%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60% 물량이 아니다. 더 많은 소재가 필요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P&H 테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P&H 테크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걸 체크를 했고, 자,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현재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H 테크의 이제 23년도부터 현재까지 가격 범위만 먼저 살펴보자면 저점은 이제 14,000원 부근에서 형성이 됐고 고점은 28,000원으로 형성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23년도에 상승했을 때는 역시 이제 OLED에 관련된 기업으로서 LG 디스플레이 향에 대한 반사 수혜와 이제 OLED 테마 속에서 같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24년도는 이제 IT OLED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가격대 부분에서 고점 부분에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이제 눌리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지지 부분과 이런 120평선 부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사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년도 1분기부터 실적이 좋게 나와주면서 매출액이 오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4년도 1분기를 넘어서 24년 올 한 해 전체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가 된다는 이제 많은 리포트도 있고
그런 기대감이 계속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런 고점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기대감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LG디스플레이에서 이런 P네시테크를 이렇게 많은 소재 업체로서 채택을 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런 지지 구간이 22,000원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2,000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지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18,000원 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애플형 OLED, 애플이 그동안 이제 좀 침체되어 있었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시장을 다시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크게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좀 깔려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P&H테크도 그러한 관련된 상황에서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여 있고 주가 움직임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선익시스템과 P&H테크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아까 영상 초반에 살짝 중국 얘기들도 살짝 했지만 언급을 했지만, 자,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약간 의구심, 그렇습니다. 예, 그걸 좀 떨칠 수는 없을 거예요. 과연 실적이 잘 나와줄까? 이게 좀 한국이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장성이 없어서 막 경쟁력이 없어서 뭐 그런 걸 떠나서 중국 때문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과거에 우리 중국에 투자를 했다가 기술력이 다 뺏겨가지고 뭐 양산을 시켜버린, 도움을 줬다가 등지에 칼이 꼽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OLED는 좀 다를까? 디스플레이 시장을 한국이 다시 선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원초적인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LCD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많은 기술을 뺏어갔고 또 중국 자체적으로는 TFT LCD 시장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많은 기업과 협력을 했고 공장을 증설하면서 이런 저가형 패널이 이제 많이 공급이 되면서 과잉이 된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OLED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저가 공급이 과잉될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22년도에 LG 사업을 전면 철수를 했다. 그리고 철수한 만큼 OLED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4.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같이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에서도 이제 중소형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새로운 기술로 밀고 있는 퀀텀 닷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퀀텀 닷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형 패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형 TV 같은 경우는 이제 1, 2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제품적으로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긴 편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소형 OLED도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시대에서 코로나 이후로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서 이런 수비 둔화가 오게 되고 이런 고금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값비싼 물건들은 현재 소비가 별로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부분도 이런 대형 패널 쪽에서는 현재 유기적으로 출하량들을 조금 줄이고 있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대형보다는 조금 값이 싸고 또 이제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이런 교체 주기가 조금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형 OLED 시장을 현재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초격차 전략을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뛰어난 필요한 그런 산업, 특히 이제 대형 OLED 분야로 집중을 좀 살짝 했었는데, 사실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시장을 확장시키기도 조금 시기가 걸리고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적자를 보면서 팔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OLED를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소형 패널에도 수익성을 좀 도모할 것이냐, 약간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기업들의 전략이 수정이 됐던 게
현실에 맞춰서 좀 반영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OLED 쪽은 아직까지도 국내 기업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뭐 LCD와는 조금 다른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또 IT 쪽, 네. 대형 TV뿐만 아니라 중소형 패널에도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 IT OLED 쪽으로도 시장 기회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도 OLED 아이패드를 내는 게 결국에 어떤 시장을 OLED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시장을 조금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애플이 생각한 것만큼 OLED를 적용 아이패드가 잘 팔렸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패드 말고도 이제 미니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미니 시리즈 이제 맥 같은 거에도 맥이나 다른 태블릿에도 OLED를 적용할 지금 입장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사 시리즈의 이제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노트북이나 태블릿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OLED를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뭐 LCD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OLED가 그 시장의 파일을 조금 뺏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쪽의 중소형 기계들을 어쩔 수 없이 LCD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OLED 채택률이 좀 높아지면서 OLED 쪽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의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국내 기업이 점유율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LCD 쪽으로 살짝 다시 돌아가 보면 중국 기업이 한 8개 기업 중에 대형 이제 LCD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8개 중에 6개가 중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CD 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OLED 산업의 강자는 LCD와 OLED 중에서 OLED의 강자는 지금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OLED 강자는 일단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조금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한 50%가 넘게 되고 LG 디스플레이는 약 2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 개 합을 하다 보면 한 70-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방심을 할 수 없는 게 국내 기업들도 원래 초반에는 LCD에서 굉장한 우위를 점했지만 중국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런 사업 육성을 통해서 LCD 시장을 뺏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기업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BOE가 특히 이제 11조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OLED 시장에 따라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BOE 같은 경우도 이런 OLED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약 20% 정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경쟁 구도에서 빠뜨릴 수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하고 LG하고의 총합 점유율이 한 70% 이상이 되는데 그 다음 BOE가 바짝 쫓아서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럼 3사가 OLED 시장을 주도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 기업이 2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CD 기업들은 뭐 일단은 과거로 넘기고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OLED 관련돼 가지고 삼성과 LG, 뭐 BOE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국내에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그래서 이런 이제 국내 기업이 OLED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시장이 커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고 규모가 커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은 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기업이 관련이 되어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기업을 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덕산네오록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소재 업체로서 이제 글로벌 2위 업체로서 이제 주 고객사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적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시리즈를 내면서 최근에는 S24가 갤럭시 23보다 더 많은 판매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재 업체로서 덕산네오록스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이제 아이패드 물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맞춰서 애플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에어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갤럭시 S24 저도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덕산에어로스가 이제 삼성과 관련이 좀 되어 있으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쪽으로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덕산 네오룩스의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덕산 네오룩스의 가격 범위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자면 23년도 1월 달에 저점이 이런 35,000원 부근에 형성됐었고 이제 고점 부근은 이제 51,000원 부근에 형성됐었는데 역시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OLED 소재 업체답게 어떤 IT 기기나 OLED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동반된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OLED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덕산 네오룩스가 현재 주가가 이런 고점 부근에서 조금 눌려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실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다시 이런 매물대 상단 부근까지 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많은 리포트 업체들에서도 현재 OLED 소재 업체로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목표 주가가 점점 상향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4년도 1분기보다는 이제 2,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고점 부근인 51,000원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38,000원 이탈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이 기업도 글로벌 2위 OLED 소재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업 가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게 한 38,000원에서 한 5만원 부근까지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경우에는 중요하게 기업에 대한 실적 변화로 인해서 기업 가치 변화에 따른 주가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으니 이탈 하단 부분 그리고 상단 부분 이렇게 같이 제시를 동시에 해주신 겁니다. 가격적인 부분들은 38,000원 그리고 고점은 한 5만원 부분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멘토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에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한국 컴퓨터가 있습니다. 한국 컴퓨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한국 컴퓨터가 뭐 자체적인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EMS 기업으로서 이제 외주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 업체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현재 지금 애플 OLED 아이패드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받고 있고 또 한국 컴퓨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향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외주를 좀 맡길 수 있다. 그럼 이제 외주를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 여부에 따른 주가 움직임들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기가 좀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한국 컴퓨터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이제 한국 컴퓨터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부터 먼저 보자면 형성되어 있는 어떤 저점 부분이 이런 3,600원 부분이고 이런 고점 부분이 이제 6,800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 EMS 외주업체답게 이런 상승에서는 삼성에 대한 기대감과 OLED 테마로서 같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분들은 이제 저점과 고점의 절반 정도에 위치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 부분에서는 이런 횡보에 대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6,000원 부분에서 다시 상단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상황이 좋지 않게 된다면 이런 저점 부분인 이제 5,000원 부분에 이탈하게 되면서 이런 4,500원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국 컴퓨터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엔 과거 이제 2022년도와 2023년도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한 3,500원대 부분에서 이제 고점이 한 4,500원, 한 1,000원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뭔가의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6,000원까지도 올랐는데 이제 거기 기업 가치 변화가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 구간에서 박스권을 전망을 해보고 이슈가 확실시 되면은 방향성들이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박스권 상단과 하단의 전략을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컴퓨터하고 덕산 네오룩스
하고 두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뭐 새로운 관심 종목, 이제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관심 종목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관심 종목을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관련 종목에서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선익시스템, P&H테크, 그리고 덕산네오록스, 한국컴퓨터 이렇게 네 기업입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기업만 딱 고르신다면 어떤 기업에 집중을 해서 관심 가지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증착기에 관해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선익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번 아이패드 물량을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우세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P&H테크 역시도 이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선익 시스템과 P&H 두 개를 조금 유심하게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관심 종목으로 뽑아주신 선익시스템과 P&H테크 이 두 기업은 앞으로 계속 출연하실 때 수익률표로 계속 수익률이 추적해서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다음 시간에서부터 우리 이전에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던 멘토분의 수익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훈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별도 수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별 마크 단추를 달고 나오시는 멘토분들도 보이실 텐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네. 네, 이 두 종목, 오늘 관심 정보로 잡아주신 이 두 종목도 계속 주목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배지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대기업 채널에 오셔서 영상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